안녕하세요,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물화를 잘 그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다들 인물화 그릴 때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게 닮게 그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의 어떤 비례 같은 거 이런 걸 좀 잘 잡아서 그리고 싶은데 막상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에는 비례를 얼굴의 비례를 잘 알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물을 좀 잘 그릴 수 있는지, 인물을 그릴 때 어떻게 형태를 잘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얼굴의 큰 비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배워볼게요. 특히 이제 눈, 코, 입이라고 하는 이제 이목구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그릴 수 있느냐. 얼굴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달걀 형태, 계란 형태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얼굴이 이런 계란 형태 있던 뭐 이런 얼굴의 형태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인물에 큰 얼굴이 있고 눈의 위치, 턱, 뭐 이마에 이렇게 위치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가운데 이제 중심을 나누는 선이 있다고 하면 이런 형태의 스케치를 우리가 이제 만화에서 이제 많이 보죠.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얼굴에 큰 비례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리는 이런 스케치를 이제 가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눈의 위치거든요. 눈의 위치. 전체적인 얼굴에 이제 틀이 있으면 일단 제가 눈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눈썹이 있고 눈썹 밑에 이렇게 눈이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코가 있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있고 여기 턱이 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사람 얼굴의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의 모양이 이마에서부터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이제 머리 이게 두상이 있겠죠. 자,
사람 이제 얼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얼굴에서 어떤 숨겨진 비례라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숨겨진 비례라는 건 일단 동양인 기준은 아니고요. 서양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동양인은 또 동양인 나름대로의 또 얼굴의 특징이 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차차 말씀을 또 드리고, 자, 오늘 이제 서양인 얼굴의 기준. 이제 서양인 얼굴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그림을 인물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시다 보면 동양인 얼굴의 특징도 자연스럽게 이제 습득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얼굴은 크게 저희가 이제 세 등분은 아니는데, 자, 턱에서부터, 자, 코끝에서부터 미간,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이마의 끝까지 크게 세 등분은 아닙니다. 이 세 등분이 서양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길이를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얼굴은 크게 세 등분을 했을 때 턱에서부터 인중에서부터 미간에서부터 이마의 끝남까지 이 세 구간이 비슷한 또는 동일한 길이를 갖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이와 비슷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와 비슷한 것이, 자, 눈썹 또는 뭐 눈이라고 해둘게요. 눈썹, 대략적으로 이제 눈썹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보았을 때 이 눈썹 또는 눈의 길이가 죄송합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역시나 비슷한 길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자, 여기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아니고요. 네, 가운데를 기점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역시나 비슷한 길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총 두 가지가 나왔네요. 세로로 나뉘었을 때, 얼굴은 세로로 보았을 때 이마에서부터 미간에서 인중에서 턱, 이 길이가 비슷하다는 특징 하나, 또 이 미간에서부터 눈까지, 이 눈썹 또는 눈까지의 길이가 비슷하다는 거 하나 나왔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귀의 크기입니다. 귀의 크기라기보다 귀의 길이죠. 귀가 대략 여기쯤에 있다, 이쯤에 있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귀의 길이가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지금 얼굴에서 동일한 크기를 갖는 게, 자, 턱에서부터 인중에서 미간에서 이마 끝, 다시 또 미간에서 눈의 길이, 또는 눈썹의 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까지, 이 네 가지가 비슷한 길이를 또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되셨죠?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귀는 항상 인중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 있잖아요. 거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울을 대고 보시면 본인의 인중보다 귀는 항상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럼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거의 90%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제가 이제 보지 못하거나 또 다른 이제 분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 대다수의 사람, 서양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길이가 같고요.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눈, 코, 입에서 인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눈이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눈 또는 눈썹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자, 예를 들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미간의 넓이가 대략 이 정도라고 봤을 때, 자, 이 미간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세요.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가 바로 이 사람의 코평수, 코의 넓이를 갖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평수가 살짝 더 넓습니다. 살짝 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미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코에다가 이제 의료적인 기술을 이제 하시죠. 의료적인 기술을 도움을 받으시죠. 그래서 미간의 넓이가 코의 넓이와 비슷하거나 또는 조금 더 넓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다시 쭉 내려오시면 이제 입술이 있어요. 자, 입술의 어떤, 지금 이제 이걸 코평수라고 그러는데, 코의 넓이보다 입술은 항상 더 넓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넓냐? 자, 다시 또 눈으로 갑니다. 자, 눈썹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하면, 뭐, 대부분, 눈도 좀 비슷한, 이제 눈알이죠. 눈알도 대부분 비슷한 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시죠. 사선으로 쭉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 사선으로 내려왔을 때 끝에가 입술 꼬리가 말리는 지점이에요. 자, 입술 꼬리가 말리는 지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입술이 있을 때 입술 꼬리라는 건 이렇게 입술 끝에 이렇게 말리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입술의 넓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밑에 입술이나 턱은 그냥 턱에서부터 이 아래 입술은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입술이 좀 더 두툼한 사람이 있을 거고, 뭐 좀 더 가느다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뷰티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 아랫입술의 넓이가 이 윗입술의 이 아랫입술의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윗입술이 이게 예쁜 입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랫입술이 이렇게 정해지면서. 그래서 얼굴 이제 세로를 보았을 때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자, 이제 코의 위치, 코의 넓이, 뭐 입술의 위치, 입술의 넓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죠. 자, 그리고 눈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진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눈, 아직 눈이 안 그렸죠? 자, 눈은, 자, 여기 지금 미간 시작해서 밑에 내려온 부분이 있죠? 자, 요 넓이와 눈 아래 넓이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비슷하려면
이 정도쯤 될까요? 자, 이 정도쯤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알도 하나 그려줄게요. 눈만 그리면 좀 무섭잖아요. 자, 이렇게 눈의 크기와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얼굴에 거의 뭐 80% 이상의 형태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에서 이 길이와 어떤 넓이와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거나 짧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코가 크다 하는 사람은 지금 이 기준보다 조금 더 이렇게 더 크게 되는 거고, 코가 작다 그러면 조금 더 이 기준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눈이 크다, 눈이 넓다, 이거는 뭐 눈이 이제 모인 사람 있고 눈이 이제 바다같이 뭐 중간에 이렇게 미간이 넓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역시나 이 길이보다 조금 더 이렇게 뒤로 가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얼굴의 어떤 이런 특징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기준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뭐 코가 긴 사람, 뭐 눈이 작은 사람, 눈이 큰 사람, 미간이 넓은 사람, 좁은 사람, 뭐 이 턱이 뭐 짧은 사람, 이마가 넓은 사람,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에 사실 뭐 이론적으로 뭐 얘기하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 4, 5mm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물화를 많이 그려봤던 경험에 비춰보면. 자, 이제 이렇게 눈, 코, 입을 그렸으면, 자, 여기서 이제 얼굴의 외곽 부분. 자, 얼굴의 외곽 부분. 자, 얼굴에서는, 자, 역시나 눈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첫 번째 여기 꺾이는 이 구간.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특히 동양인들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이제 특징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이제 뭔가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광대뼈죠, 그죠? 예. 광대뼈에서 내려와서 뭐 이 광대뼈에서 내려와서 얼마만큼 턱까지 와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이론이, 그런 거는 사실 이론이 없어요. 그냥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이렇게 해골만 봤을 때는 크게 그 특징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어떤 규칙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어떤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광대뼈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나요? 바로 이제 저희가 말고 있는 하관이라죠. 턱 부분. 턱 부분이 이렇게 분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숨은 인체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자, 참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이 미간의 넓이, 이 미간의 넓이를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주세요.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턱의 넓이입니다. 이 턱의 넓이. 뾰족턱, 뭐 넓은 턱, 그 기준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간격보다 조금 더 넓으면 넓은 턱이 되는 거고, 이 간격보다 조금 더 좁으면 턱이 뾰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징이 있고요.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머지 귀가 남았네요. 귀는 항상 이 인중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했죠. 귀는 이제 크게 위치만 정해주고, 귀가 이제 굉장히 어떤 큰 특징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면 귀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이제 모양으로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쪽 이제 이마 라인. 자, 광대뼈에서 위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꺾이는 이 구간. 꺾이는 이 구간이 바로 저희가 관자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관자놀이. 다들 이제 머리에서 이제 눌러보시면 이제 되는 부분인데, 광대뼈보다 조금 더 위, 귀보다 조금 더 앞쪽에 이렇게 이마보다는 좀 더 밑이죠. 움푹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누르면, 꽉 누르면 아픈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관자놀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자놀이 부분 올라와서 이렇게 이마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았고요. 두상의 모양은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개골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물화를 그릴 때 인체의 비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사람의 얼굴은 구와 원기둥이 합쳐진 거와 굉장히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앞쪽에서 뒤로까지 이렇게 꺾여 들어갈 때, 이렇게 크게 변한 어떤 그 구조의 모양이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각도가 이런 이런 특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죠. 나오고 꺾여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런 큰 어떤 꺾임의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여기서 이제 너무 자세하게 이제 파고 들어가면 사실 이제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이제 크게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인물화를 전문적으로 그릴 때 이제 배우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얼굴에 대한 이런 비례는 숙지를 해두시면 인물화를 그리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착한 사내였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